어디 두고 보자고 가만히 안 두겠어. 그래, 어디 까불어봐. 끝장내 줄 테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그 여자가 내 전부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녀의 전부를 무너뜨리기로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 문장이라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3월의 어느 아침, 서울 여의도 태경그룹 본사 63층 유리 건물이 봄 햇살에 빛나고 있습니다. 로비를 가로지르는 두 여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검은 정장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또 한 명은 네이비 정장에 길게 풀어헤친 생머리. 35, 33. 두 여자가 나란히 걸어갑니다. 로비에 도열한 임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입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회장님. 두 사람을 향한 인사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명은 입양하라는 이유로 쫓겨났고, 한 명은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태경그룹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고요? 그건 두 여자가 서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이 함께하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쫓겨난 며느리들이 어떻게 손을 잡았는지,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제 이름은 박지은입니다. 올해 35살.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이서연. 33. 우리는 원수 같은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태경건설과 태경바이오. 같은 그룹이지만 서로 경쟁하던 두 회사.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매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년 전 봄, 저는 모든 것을 되찾은 직후였습니다. 태경건설 지분 60%, 강남 빌딩 3채, 그리고 친딸이라는 정체성.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입양하라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친딸. 그것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강미숙.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DNA가 뭐 어때서? 법적으로 넌 여전히 며느리야. 친딸이라고? 웃기지 마. 그 서류가 진짜인지 누가 알아? 온갖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저를 사기꾼, 가짜 친딸로 몰아갔습니다.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4월의 어느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소송 서류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며 걷는데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저보다 2살쯤 어려 보이는 긴 생머리에 창백한 얼굴.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어딘가 많이 본 듯한 눈빛. 그것은 싸우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눈빛.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박지은 씨?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실례지만 저 이서연이에요. 태경바이오. 아니, 전 태경바이오 며느리요. 이서연.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태경바이오 며느리. 그런데 사실은 살아있었고 기억을 잃었다가 돌아왔다는, 뉴스에서 유령 며느리라고 불렸던 그 사람. 사망 처리됐던 분이. 네, 저 안 죽었어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죽은 취급은 많이 받았지만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 이상하게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 그 느낌이 서로에게 있었습니다. 기사 봤어요. 친딸이셨다면서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시아버지의 친딸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대단하시다. 전 그냥 죽은 사람 취급당한 며느리예요. 그녀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장례식도 치렀고, 근데 전 그 시간 동안 기억을 잃고 떠돌았어요. 돌아왔더니 제자리에 다른 여자가 있더라고요. 남편 새 부인, 제 아이 새 엄마.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넌 이미 죽은 사람이야. 다시 묻혀라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저와 달랐지만 깊이는 같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정이요. 왜요? 한정이. 그 이름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강미숙의 통화 내용. 몇 달 전 우연히 들었던 목소리. 정희야, 걱정 마. 내가 이쪽 정리하면 너도 그쪽 정리해. 우리가 누구야, 30년을 함께 했는데. 정희, 한정희. 설마, 서연 씨, 혹시 시어머니가 강미숙이라는 분과 아는 사이인가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미숙이요? 태경건설 회장 부인? 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강미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희야, 30년 전 우리 약속 기억하지? 언니가 큰아들, 내가 작은아들. 둘 다 잡으면 태경그룹은 우리 거야.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칠 전에 우연히 녹음한 거예요. 강미숙 시어머니 통화 내용.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서연 씨, 우리 시어머니들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각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눴습니다.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그리고 점점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미숙과 한정희. 두 사람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이 같았습니다. 충청남도의 작은 읍내. 같은 동네에서 자란 사촌자매. 30년 전 두 사람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각각 태경그룹 형제와 결혼했습니다. 큰형 최연도에겐 강미숙이, 동생 최연석에겐 한정희가. 우연의 일치?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찾아낸 옛날 서류가 있었습니다. 동네 이장이 보관하고 있던 호적 등본. 강미숙의 어머니와 한정희의 어머니, 자매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종사촌,
사촌끼리 짜고 시집 온 거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태경그룹을 통째로 삼키려고.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두 회사가 항상 경쟁하면서도 이상하게 균형을 맞췄는지, 왜 중요한 순간마다 서로 도왔는지, 왜 며느리들만 유독 배척당했는지. 우리는 처음부터 방해물이었습니다. 후처들의 계획에 끼어든 존재. 그래서 내쫓아야 했던 겁니다. 저는 입양아라서 쫓겨났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네요. 어떤 며느리가 와도 똑같았을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제가 기억을 잃은 게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서연의 오피스텔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일들, 받은 상처들. 서연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하고 2년 만에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상해요. 뭐가요? 브레이크가 갑자기 안 먹었거든요. 새 차였는데.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후로 3년간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을 잃고 떠도는 동안 남편은 재혼했고 시어머니는 제 재산을 처분했고 돌아왔을 때요. 유령이래요. 죽은 사람이 왜 나타났냐고.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입양아 주제에 감사할 줄 알아라라고. 10년 동안 그 말을 들었어요. 매일 커피가 식었습니다.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사실은 친딸이었어요. 네, 시아버지의 친딸. 35년 전에 잃어버린. 서연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럼 시어머니 입장에서 네, 자기 남편의 혼외자, 거기다 친딸. 그래서 더 미워한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미숙 입장에선 저만 없으면 돼요. 그래야 자기 아들이 모든 걸 갖거든요. 새벽 4시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언니, 처음으로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같이 싸워요. 혼자는 안 되잖아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서연 씨도 생각해 봐야죠. 이 싸움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근데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혼자 싸울 때는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왜요? 언니가 있잖아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일 때는 세상과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좋아요. 같이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속해요. 뭔데요? 중간에 힘들어도 서로 믿기. 누가 뭐래도 우리는 편이라는 거. 서연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약속해요. 언니. 그렇게 우리의 연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합을 결성하고 가장 먼저 한 일.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강미숙과 한정희가 사촌이라는 것. 30년 전부터 공모해왔다는 것. 이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서연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잃었던 3년간 작은 마을에서 지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을이 두 후처의 고향 근처였습니다. 거기 아직 아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서연이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다른 작업을 했습니다. 태경그룹 창업주 최병호 회장. 두 형제의 아버지이자 모든 것의 시작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것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최병호 회장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유언장 없음이었습니다. 재산은 두 아들에게 법대로 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회장의 비서였던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양평에 사시는 김 실장님. 저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김 실장님, 저 태경건설 박지은입니다. 아, 며느리. 아니, 지금은 회장님이시라면서 아직 분쟁 중이에요. 그래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김 실장님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하셨습니다. 작은 시골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사셨습니다. 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한 잔 따라주셨습니다. 뭘 알고 싶어서 왔어?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유언장이 없었나요? 김 실장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걸 물어? 아버님이 뭔가 남기셨을 것 같아서요. 김 실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영감님이 날 보면 뭐라 하실까? 무슨 말씀이세요? 10년을 숨기고 살았는데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나무 상자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거야. 상자 안에는 낡은 봉투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감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주셨어. 내가 죽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진짜 내 자식에게 전해주라고.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최병호 회장의 필체. 나 최병호는 이 글을 남긴다. 두 며느리 강미숙과 한정희가 사촌자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내 아들들에게 접근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30년 전 두 여자의 어머니들이 작당하여 아들들을 깨어냈다. 나는 알고도 막지 못했다. 아들들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진실은 남겨두어야 한다. 언젠가 이 집안에 진짜 가족이 나타나면 그때 이 진실이 필요할 것이다. 동봉한 녹음에는 두 여자의 대화가 담겨 있다. 10년 전 내 서재에서 몰래 녹음한 것이다. 아들들아, 미안하다. 너희 아비는 비겁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업주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김 실장님, 이 녹음 들어보셨어요? 아니, 무서워서 못 들었어. 저는 카세트 테이프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진실이 담긴 테이프. 이것을 공개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언니, 저 찾았어요. 뭘? 호적 등본이요. 강미숙이랑 한정이 진짜 사촌이에요. 그리고 30년 전 결혼 사진도 찾았어요. 두 사람 결혼식이 같은 날, 같은 장소였어요. 같은 날, 같은 장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합동 작전이었던 겁니다. 서연아, 나도 찾았어. 창업주 할아버지가 남긴 거. 뭔데요? 녹음 테이프. 30년 전 대화가 담긴. 전화 너머로 서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언니, 이제 싸울 수 있는 거죠?
저는 테이프를 손에 쥐었습니다. 응, 이제 시작이야. 서울로 돌아온 서연과 저는 작전을 짰습니다. 가진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창업주의 유서, 30년 전 녹음 테이프, 호적 등본 사촌관계 증명, 합동 결혼식 사진, 강미숙의 최근 통화 녹음, 충분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여론전으로도.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어떻게 공개하느냐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섣불리 공개하면 그쪽에서 무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들이요. 맞습니다. 최준서, 제 남편, 최도윤, 서연의 남편.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속아왔던 걸까요? 저는 준서 씨가 몰랐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같이 산 10년 동안 그 사람도 어머니한테 휘둘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씨도요. 결혼할 때 어머니가 엄청 반대했대요. 왜 하필 그 여자냐고. 그럼 어머니들 계획에 우리 남편들은 없었던 거네요. 아마요. 그들도 일종의 피해자일 수 있어요. 복잡했습니다. 후처들을 무너뜨리면 남편들의 어머니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래도 해야 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하잖아요. 그 후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일단 진실부터. 우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공개 시점 다음 달 태경그룹 정기 주주총회. 공개 방식 주주총회장에서 직접 발표. 사전 작업 우호 지분 확보. 이사진 포석. 지분이 관건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태경건설 60%가 있어요. 서연 씨는? 태경바이오는? 아직 싸우고 있어요. 법적으로 제 재산권 회복 중이에요. 얼마나 걸려요? 빨라야 한 달. 주총까지 한 달 반이니까. 빠듯하네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만약 제 지분 회복이 늦어지면 그래도 같이 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지분이 없어도 같이 나타나요. 연합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 우리 약속했잖아. 서로 믿기로. 그날 밤, 우리는 손을 잡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 연합 시작. 서연이 말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들의 반격. 제가 답했습니다. 창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합을 결성한 뒤 우리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작전. 이사진 포섭. 태경그룹 이사회는 총 12명. 태경건설 6명. 태경바이오 6명. 이 중 후처들 편이 확실한 사람이 각각 3명씩. 나머지 6명은 중립이거나 불만 세력. 우리는 그 6명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태경건설 쪽을 맡았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 박 이사. 60대 후반, 창업 때부터 함께한 원로. 박 이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갑자기 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서울 한정식집. 조용한 룸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이사님, 창업주 할아버지와 친하셨죠? 그럼 40년을 함께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남기셨다는 거 혹시 아세요?
박 이사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뭘 알고 그러나?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창업주의 친필 유서 사본. 박 이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원본도 있어요. 그럼 강 여사가 30년 동안 속여온 거예요.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고요. 박 이사가 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이 깊었습니다. 영감님이 이런 걸 남기셨구먼. 이사님, 주주총회에서 제 편이 되어주세요. 쉽지 않아. 강 여사가 알면, 알기 전에 끝내면 돼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사님, 창업주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뭘까요? 회사가 저런 사람들 손에 있는 거요? 박 이사가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 영감님 뵐 면목이 있어야지. 첫 번째 포섭 성공. 같은 방식으로 2명을 더 만났습니다. 모두 창업주와 친했던 원로들. 그들은 유서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30년을 속았단 말이야. 우리 편이 늘어갔습니다. 서연도 태경바이오 쪽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언니, 저도 2명 확보했어요. 잘했어. 누구? 재무이사랑 감사. 둘 다 시어머니한테 불만 많았대요. 무슨 불만? 자기들 공 가로채고 월급도 안 올려주고. 한정이가 진짜 악독하게 굴었나 봐요. 적은 우리 편. 세상 이치는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총 2주 전, 강미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미숙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요즘 바쁘다며? 이사들 만나고 다닌다는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그래요? 내가 눈이 없는 줄 알아? 강미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헛된 짓 하지 마. 네가 뭘 해도 안 돼. 30년을 버텨온 내가 너 하나 못 맡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아, 들켰어. 조심해. 언니도요. 저도 방금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뭐래? 유령은 무덤으로 돌아가라래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들킨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후처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 언론 플레이. 속보 태경건설 박진은 가짜 친딸 의혹 제기돼 단독 친자 확인서 위조 가능성. 전문가 재검증 필요. 가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DNA 검사를 조작했다는 내용. 친딸이 아니라 사기꾼이라는 주장. 이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서연이 분노했습니다. 언니, 이거 고소해요. 그러면 그쪽 계획에 말려드는 거야. 일단 무시해.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사기꾼년 고아 주제에 입양아가 상속받으려고.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심장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서연이 있었으니까요. 언니 괜찮아요? 매일 밤 전화가 왔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 목소리가 안 괜찮은데. 조금 힘들어. 저도요. 근데 언니, 우리 이기면 다 끝나요. 조금만 버텨요. 그 말이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 내부 배신.
주총 열흘 전 포섭했던 이사 한 명이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박 이사님, 전화 좀 받으세요. 결국 연락이 닿았을 때, 미안하네, 박 회장. 나도 가족이 있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강 여사가 내 아들 회사 일을 들먹이더군. 협박. 가족을 볼모로 한 협박. 이해하게. 난 빠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 명이 빠지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제 찬반이 6대6. 부결되면 끝입니다. 언니, 어떡해요? 서연이 초조해했습니다. 한 명을 더 구해야 해요. 아니면, 서연아, 잠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명,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사람, 아직 접촉하지 않은 사람,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남편들이 있잖아. 네. 최준서, 최도윤. 그들도 이사회 멤버야. 서연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들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머니 편 아니에요? 몰라.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남편들이 어머니 편을 들면 우리 계획이 전부 새어나갑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할게. 준서 씨 만나볼게. 언니, 만약 안 되면 그때 다른 방법 찾아. 하지만 일단 해볼게. 주총 일주일 전, 저는 최준서를 만났습니다. 남편, 1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남처럼 느껴지는 사람. 서울 시내 한 호텔 로비. 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응.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본론 말할게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창업주의 유서 사본. 이거 읽어봐요. 준서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할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사촌이랑 짜고. 네. 준서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그럴 리가. 증거가 더 있어요. 녹음도 있고 호적 등본도 있어요. 준서가 저를 봤습니다. 왜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주총에서 제 편이 되어달라고요. 어머니를 배신하라고?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배신이 아니에요. 진실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네. 그가 일어섰습니다. 난 생각해 볼게. 준서 씨. 그가 멈췄습니다. 나도 알아요. 어머니는 어머니니까. 쉽지 않은 거.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 봐요. 10년 전 우리 결혼할 때 어머니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준서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왜 지은이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하고. 그때 어머니 뭐라고 했어요? 준서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혀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라고 했어. 왜요? 난 뭐가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았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봐요. 연락할게요.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서연도 도윤을 만났습니다. 전화로 결과를 들었습니다. 어땠어?
복잡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 씨가 울었어요.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뭐래? 알았으면 도와줬을 텐데래요. 그럼 우리 편이야?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대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주총 사흘 전 새벽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나야. 준서였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같은 호텔 로비, 준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도윤도 있었습니다. 서연과 저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네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어머니한테 물었어. 뭐라고요? 강미숙, 한정희가 사촌이냐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부정했어. 근데 녹음 틀어주니까. 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했어. 그래서 어쩌라고라면서. 인정했다. 30년 비밀을 인정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넌 내 아들이니까 내 편이어야 해래.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었습니다. 근데 난 못하겠어. 그게 무슨 가족이야. 도윤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가 형수를 죽이려 했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서연이 움찔했습니다. 저 혼자 판단한 거지만 3년 전 사고 어머니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도윤 씨, 형수, 아니 서연 씨, 미안해요. 정말 네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적대가 아닌 화해의 침묵. 준서가 말했습니다. 주총에서 네 편 설게.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끝내줘. 이 모든 거짓말을. 저는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드디어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총 전날 밤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가진 무기들, 창업주 유서 원본, 30년 전 녹음 테이프, 호적 등본, 합동 결혼 사진, 강미숙 최근 통화 녹음, 준서, 도윤의 지지, 충분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응, 끝나. 저는 녹음 테이프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창업주 할아버지가 직접 녹음한 대화. 아직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같이 들어볼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 2개. 언니 계획대로 됐어. 큰아들이 청혼했어. 잘했어, 정이야. 나도 작은아들한테 오케이 받았어. 이제 결혼만 하면 끝이야. 둘 다 잡으면 태경그룹은 우리 거야. 근데 언니, 그 집 영감탱이가 눈치채면 어떡해? 걱정 마. 아들들이 우리 편이면 영감이 뭘 해. 어차피 늙으면 죽어.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우리 차례야. 맞아. 30년 후엔 이 그룹 전체가 우리 거야.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저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미쳤다.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아온 거야? 저는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모든 게 끝나. 내일이에요, 언니.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겨요. 꼭. 저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꼭 이기자. 2026년 5월 15일 태경그룹 정기 주주총회 서울 여의도 콜레드 호텔 그랜드 볼룸 500명의 주주와 임원,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강미숙과 한정희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60대 중반, 고급 정장에 완벽한 화장, 여유로운 표정. 오늘도 별일 없겠지? 강미숙이 한정희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연하지, 언니. 30년을 버텼는데 뭘. 그들은 웃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딱, 딱, 딱. 두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지은과 이서연. 검은 정장과 네이비 정장. 나란히 걸어오는 두 며느리. 강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현들이 왜?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이 옆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특별 안건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강미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저 여자는 발언권이 없어. 정식 안건이 아니잖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강미숙 씨, 저는 태경건설 지분 60%의 의결권을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발언권 충분합니다. 내년이, 그리고 오늘 공개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이것은 고 최병호 회장님, 창업주이신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서입니다. 유서가 스크린에 비춰졌습니다. 두 며느리 강미숙과 한정희가 사촌자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내 아들들에게 접근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술렁거림. 가짜야. 조작이야. 강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두 분의 호적 등본입니다. 어머니들이 자매입니다. 즉, 강미숙 씨와 한정희 씨는 이종 사촌입니다. 한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30년 전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언니, 계획대로 됐어. 큰아들이 청혼했어. 둘 다 잡으면 태경그룹은 우리 거야. 30년 후엔 이 그룹 전체가 우리 거야.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30년 전부터 짜고 친 거야. 사기 결혼이었어. 강미숙이 마이크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꺼. 당장 꺼.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년 전 이서연 씨의 교통사고 관련 자료입니다. 서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3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차량 블랙박스와 정비 기록을 확인한 결과 서연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브레이크 계통에 인위적인 손상이 있었습니다. 살인 미수야. 경찰 불러. 한정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나 아니야. 그때 준서와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저희도 할 말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준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어젯밤 어머니께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는 인정했습니다. 강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준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이건 틀린 거예요. 30년 동안 틀린 거였어요. 도윤도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아들이지만 이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윤아, 한정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상의 증거를 바탕으로 저는 강미숙, 한정의 두 분의 전 이사직 해임과 모든 경영권 박탈을 건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과반이 넘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저는 두 후처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강미숙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년아, 두고 봐. 경호원들이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끝났습니다. 30년의 거짓이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강미숙과 한정희는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기, 횡령, 살인미수 혐의. 30년간의 범죄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태경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오늘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발표했습니다. 태경건설 대표이사의 박지은, 태경바이오 대표이사의 이서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과 저는 나란히 단상에 섰습니다.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태경그룹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이어 말했습니다. 두 회사가 경쟁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응. 미안해. 그동안 저는 그를 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어했던 사람. 나도 미안해요. 우리 둘 다 힘들었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같이.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과 도윤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3년 동안 됐어요. 당신도 속은 거잖아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해요. 급하지 않아요. 저녁, 네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형수님, 아니 누님. 도윤이 저를 불렀습니다. 누님이라뇨. 이제 공동대표니까 누님이죠. 그럼 서연이는? 당연히 누나죠. 웃음이 터졌습니다. 처음으로 네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밤, 서연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언니, 응, 우리 진짜 해냈네요. 응, 해냈어.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언니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나도. 서연이 없었으면.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하자. 같이. 당연하죠. 우리 며느리 연합이잖아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이 함께하니까 이겼습니다. 그게 연합의 힘이었습니다. 1년 후, 추석. 저희 집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서연 가족, 저희 가족, 그리고 뜻밖의 손님. 어서 오세요, 김 실장님. 창업주 할아버지의 비서였던 김 실장님. 8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하셨습니다. 허허, 추석에 초대해 주다니 고맙구먼. 넓은 거실에 큰 상이 차려졌습니다. 송편, 전, 갈비찜, 잡채. 명절 음식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서연의 아들 민준이와 저희 딸 서윤이. 사촌처럼 지내는 두 아이. 이모, 송편 더 주세요. 서윤아, 민준이한테도 줘. 네. 김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감님이 보시면 좋아하셨을 텐데. 할아버지요? 응. 늘 말씀하셨거든. 내 소원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밥 먹는 거다라고. 저는 둘러보았습니다. 준서, 도윤, 서연 아이들, 김 실장님. 진짜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합니다. 식사 후, 서연과 발코니에 나왔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언니, 1년 전 이맘때 생각나요? 응. 그때 우리 처음 만났지. 카페에서 서로 상처투성이로. 근데 지금은 저는 안을 돌아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은 가족이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응, 진짜 가족.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저도요, 언니. 달빛이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잡으니까 이겼습니다. 그게 연합의 힘입니다. 쫓겨난 며느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그룹의 주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그리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달이 밝습니다. 우리의 내일도 밝을 겁니다. 함께니까요.